가서 제가 할게요.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지금부터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박다원 어디가니님 오셨네요. 크크크 정육식당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크크크. 네, 사문난정님께서는 상품권 싸게 사주고 현금 주고 상품권으로 돌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노나매기님, 서울구치소 정원초과는 법조 카르텔 배 채우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다 나온다, 지금. 자, 그러면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소환 놓고 검찰 내전 상태입니다. 참 김건희 소환, 뭐라고 이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김건희 소환은 과거에 일찌감치 했었어야 되죠. 2020년, 2021년 그때 했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때 안 하고 질질 끌다가 지금까지 끌고 온 겁니다. 윤석열이고 한동훈이고 전 정권에서 먼지처럼 탈탈 털었다. 그랬으면 전 정권에서 소환해서 조사를 받지 왜 소환 조사는 안 받았냐고. 예, 전 정권 검찰에서 이 김건희를 소환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미 김건희가 개입했다라는 증거는 나와 있었죠. 그래서 다른 재판에서 그 증거들이 현출이 된 겁니다. 그 증거들을 보고 김건희를 소환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거꾸로 증명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의 현상인 겁니다. 아무튼 이제 와서 검찰이 김건희 소환을 놓고 갑론을박이 진행 중입니다. 갑론을박이 거칠어지다 보니까 내전 상태에 놓였다라는 얘기도 들려요. 내전 상태의 핵심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합니다. 이원석 총장은 소환을 하라는 거고요. 이창수 지검장은 못하겠다라고 버티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앙지검장이 버틴다고? 총장이 하라는데? 이것도 무슨 일이고? 예. 일이 돼요. 얜 평소 같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검찰총장이 소환하지 말라 그러고 지검장이 소환하라 그러고 그래서 충돌하는 이 입장이 바뀌어야 정상인데 거꾸로 된 상태에서 충돌한다. 그런데 오히려 총장이 밀린다. 이 뭐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또 있습니다. 자, 검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자, 지금 JTBC 오늘 보도를 보면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김건희 공개 소환 방침이라는 보도가 JTBC에서 단독 타이틀을 달고 나갔어요. 단독이래 이게. 자, 이 단독 내용을 보면은 그래요. 대단히 보면은 제가 보면 이게 엄청난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석 같은 애가 직접 나와가지고 명품백이라든지 어쩌고 이런 소환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술술술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게 맞는 얘기기는 한가?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 JTBC 보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김건희 공개 소환 방침 특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래. 그러면서 포토라인에 세우기로 했대. 자, 이원석은 충분히 말씀을
라고 하면서, 지켜봐 달라! 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지켜봐 달라 그랬다. 아, 그러면 진짜로 소환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비공개로 소환하면은 특혜 시비가 생기니까, 아이고, 특혜 시비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공개 소환하겠다. 이거를 밝혔다는 얘기가 돼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김건희 소환 입장을 정했다. 김건희를 공개 소환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읽혀요. 자, JTBC 보도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명품백 사건과 주가 조작 사건을 동시에 수사를 하고, 일단 명품백 수수 당시 직원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한 다음에 차차 소환 일정을 조율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이게 과연 정말일까? 검찰이 정말 김건희를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걸까? 간이 이렇게 배밖에 나왔을까? 아니, 이렇게 할 걸 윤석열은 왜 서울중앙지검장을 다급하게 갈아치우는 그런 무리수까지 했을까? 이유가 뭘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자,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서울중앙지검장 발로 바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뭐라고? 김건희 공개 소환 방침 사실과 달라. 아직 조사 방식이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라면서 뭐라고 얘기했다?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렇지. 자, 검찰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 검찰총장이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김건희를 소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총장의 말을 중앙지검장이 공개적으로 뺀찌를 매긴, 공개적으로 부인해버린 상황이 돼버렸어요. 마치 대대장이 뭐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중대장이 나서서 아니야 라고 뒤집은 꼴이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하극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을 들이받은 그런 양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하루 전날로 시계를 좀 돌려볼게요. 하루 전날은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MBC 단독이었는데요. 김 여사 직접 주문 진술서 1심 주가 조작 1당이 운용. 이게 뭐냐면요. 김건희가 서면 진술서를 당시 검찰에 제출한 적이 있다. 이 얘기인 거죠.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요. 김건희가 도이치 주가 조작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 진술서를 낸 내용이 있다. 옛날에 한번 냈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맹탕 진술서이긴 하지만 석 장짜리긴 하지만 내기는 냈다. 소명 부족이다. 어쨌거나 그렇지만 하기는 내기는 냈다. 라는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자,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로는 서면 진술서조차도 안 낸 걸로 돼 있었는데 서면 진술서는 냈다는 거지. 자, 그런데 그래요. 서면 진술서를 내면은 이걸로 소환을 안 하고 가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환 안 하고 넘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즉, 서면 진술서를 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소환을 안 한다는 의미로 비출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한편으로는 서면 진술서를 냈다라고 엄플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내용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소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엄플도 하고.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이 김건희 진술서를 두고 두 가지 언플이 동시에 진행된 거다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찬찬히 이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포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이 김건희 진술서 관련된 기사들을 살펴보세요. 두 가지 기사가 있을 겁니다. 김건희가 알고 봤더니 서면 진술서를 냈단다? 언제? 옛날에 대선 때 라는 기사가 하나 있고, 그 진술서 내용이 맹탕이란다? 그래서 소환이 꼭 필요하단다 라는 기사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어떻게 보자면 같은 기사로 보이지만 실은 두 가지 언플이 진행된 겁니다. 한 가지 언플은 서면 진술서 냈으니까 소환 안 해도 돼 라는 목적으로 진행된 언플이 있었고요. 그 언플이 진행되니까 대응을 위해서 내용이 맹탕이야. 그래서 꼭 소환해야 돼 라는 일종의 반박 언플도 진행됐던 거죠. 달리 말하자면 어제 하루 동안에만 검찰 내부에서 치열한 언론 플레이 싸움이 진행됐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무튼 현재 검찰은 내전 중이라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요약하면 그래요. 검찰 현재 상황은 김건희를 소환하려는 쪽과 김건희를 소환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쪽이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들이 각각 다른 쪽으로,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같은 정보를 색깔만 다르게 해서 각각 다른 경로로 정보를 흘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 언론 플레이가 매우 치밀하게 진행 중인 거죠. 내전인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조용해 보입니다만 이거 지금 장난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 재밌는 부분이 지금 한동훈 쪽 세력이 어느 한쪽으로 가담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윤석열 쪽하고 지금 이원석 쪽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윤석열 쪽은 이번에 새로 출세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보직을 받은 애들, 얘네들이 지금 윤석열 편을 들고 있고요. 이원석 쪽은 지난번에 이게 보직을 받았던 애들, 이런 애들인 거예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윤석열 라인이네, 특수부 라인이네 하는 애들은 또 한동훈 쪽에 가서 달라붙어 있어요. 얘네들은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 정중동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지금 3등분 되어 있다. 요렇게 볼 수도 있는, 이거 재밌는 상황이야. 아무튼 현재 지금 볼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이게 이해가 돼? 중앙지검장이 아무리 힘이 세지만 검찰총장한테 개긴다는 게 말이 돼? 자, 검찰총장은요, 지금 검찰이 살려면은 김건희를 소환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윤석열한테도 좋아. 그게 윤석열한테도 좋은 일이야. 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소환은 안 돼. 그게 윤석열의 뜻이야. 나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입장이에요. 자, 원래대로 하자면 검찰총장이 이겨야 정상이죠. 아무리 중앙지검장이 끝발이 세다고 해도 그냥 일개 지검장이야. 총장은 총장이거덜랑. 그런데 지금은 검찰총장이 불리합니다. 왜? 왠 줄 아세요? 네. 지금 이 사건,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관련 사건은 검찰총장이 수사권이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놓은 게 있죠. 중앙지검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총장한테 보고하지 말라고. 그게 지금까지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떠버린다고 해도, 요구를 한다고 해도 이원석이 배째 싫어하면 그만인 거야. 지휘를 못 하는 거예요. 이원석 마음대로, 이창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이원석이 손을 못 대. 그리고 이 인사권은 이미 지금 윤석열이 쥐고 있는 거고, 이원석은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어. 석 달 남아서 석 달. 9월 달 되면 이원석 이제 임기 끝나. 이렇게 되면 이원석 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보기에 따라서는 차기 검찰총장은 이창수란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다 이창수한테 붙어요. 이렇게 되면 이창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지. 결정권도 이창수한테 있고, 향후 인사권도 이창수한테 갈 거고, 시간도 이창수의 편이 되는 거예요. 이원석은 지금 아무리 지가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석은 지금 막판에 그냥 지가 이미지 회복이나 좀 해보자, 이미지 세탁이나 해보자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바람이나 좀 잡는 그런 거지,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오히려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이 윤석열한테 별로 썩 나쁘지도 않습니다. 앞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렇게 하다 보면은 김건희 소환하는 그 자체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되죠. 그러면 김건희를 소환하는 그 자체에 엄청나게 그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더라도, 일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이 자체에 많은 그냥 의미를 부여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 수사 결과, 처벌, 이거하고는 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즉, 우리가 진짜 바라고 있는 김건희 특검의 동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이원석이 저렇게 개기는데도 가만 내비두는 이유도 이런 점을 어느 정도 지도 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 내전하는 것도 결국에는 다 짜고 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실은 그러는 이유인 거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현재 상태는 이원석이 불리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본격화 될 겁니다. 내일 이제 6월 6일이 되면은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은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상임위원장이 또 선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임위원장이 선임이 되면 법사위가 본격 가동이 될 겁니다. 법사위가 본격 가동이 되면은 각종 특검법들이 그때부터 하나하나 심의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특검법이 심의 절차를 착착착 밟게 되면은 늦어도 6월 말이 되면은 이 특검법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게 될 겁니다. 이때 통과하게 되는 특검법은 총 4가지입니다. 최수근 상병 특검법, 김건희 종합특검법, 이화용과 관련되어 있던 대북송금 조작 특검법, 그리고 50억 특검법 등 이 4가지 특검법들이 고스란히 지금 다시 재의결될 예정입니다. 이게 다시 재의결되면,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든 간에 수사를 또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 법은 아마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쉽지 않을 걸로 지금 보이죠. 예. 지금 또 여기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엄청난 이런 이 저항을 받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 과정, 거부권 행사한더라도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고, 검찰의 사건 처리에도 고심이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특검법이 통과된다든지, 특검법이 다시 상정이 된다든지, 거부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를 소환조차 안 하게 되면은, 네, 문제는 더 심각해지겠죠. 그러니까 검찰은 어쩔 수 없이 또 소환하는 그런 또 쇼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변수가 특검법이 된다는 거죠. 자, 하여튼 봅시다. 앞으로 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거부하면 또 올리면 돼. 예. 아마 국힘당은 아마 한동안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내면 됩니다. 예. 자, 오밤중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국힘당이 안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거부를 하잖아요. 거부해서 되돌아오는 법안 같은 경우에는 재의결이 3분의 2 재의결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적 3분의 2가 아니고요. 출석 3분의 2입니다. 국힘당 애들이 안 들어오면은, 민주당만 가지고 다 하면 3분의 2가 돼요. 예, 출석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국힘당이 안 올 수가 없게 돼.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보시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